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잠깐 떠나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보고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약수입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때 배웠죠?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학기 2단원에서 약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선생님 부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부제목은 그렇지, 약수라는 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약수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가? 머릿속에 여러분 바로 빡 떠오르나요? 자, 그렇지. 선생님이 혹시라도 안 떠오를까 봐 선생님이 5학년 1학기 교과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5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여러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자, 그래서 약수, 1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12의 약수, 어떤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1, 2, 3, 4, 6, 12는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12의 무엇이다? 그렇지, 약수이다.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약수를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 있지. 그렇지. 약수를, 이거 나눗셈 식을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거고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두 수의 곱으로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는 10이니까 3과 4는 12의 약수다. 이렇게 곱셈식으로 해서 약수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수에 더해서 또 뭐도 배워요? 그렇지. 공약수도, 이거 시험 안 됐구나. 공약수도 배우죠, 공약수. 공약수. 공약수가 뭐예요?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두 수라고 하면 두 수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를 무엇이라고 해요? 공약수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이 나왔으니까 12와 16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12와 16의 약수를 어떻게 해요? 쭉 구했었죠. 12의 약수 뭐 했었어요? 그렇지. 1, 2, 3, 4, 6, 12 있고 16의 약수는 얼마죠? 1, 16, 2, 8, 4, 46 해가지고 같이 들어있는 약수. 그렇죠. 1, 2, 4. 그래서 12와 16의 공약수는 1과 2와 4입니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억이 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약수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약수를 배웠던 것을 되짚어보면, 약수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약수를 어떻게, 김진현 선생님은 약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수도 배웠고, 공약수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문제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자연수일 때,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각각 자연수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세모 더하기 네모는 동그라미다. 라고 하는 맞는 식이 있어요. 이 식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세모와 네모의 공약수, 그리고 네모와 동그라미의 공약수, 그리고 세모와 네모의 공약수는 서로서로 다 같습니다. 진짜예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풀어야 될 문제는 뭐예요? 네. 왜 같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15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은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생님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흐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진짜 자연수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4 더하기 12는 얼마예요? 그렇죠. 16이죠. 16인데, 4와 12의 공약수를 구하면, 4와 12의 공약수가 무조건, 뭐일까? 그렇지. 4와 16 또는 12와 16의 공약수랑 같다는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약수를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약수를 쭉 써야 되겠죠. 4의 약수, 12의 약수,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16의 약수. 자, 4의 약수 얼마예요? 그렇죠. 1, 2, 4죠. 12는 얼마예요? 그렇죠. 1, 12, 2, 6, 3, 4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4와 12의 약수는 뭐하고 뭐예요? 맞아요. 1, 2, 4. 이거 세 개죠. 맞습니다. 4와 10의 약수를 구하고 하면 4와 16의 16의 약수를 구하지 않아도 16의 약수를 구하지 않아도 4와 16의 공약수는 뭐예요? 1, 2,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16의 약수를 구하지 않아도 12와 16의 공약수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 2,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한번 16의 약수를 구해볼까요? 네. 당연히 1, 2, 4이면 공약수가 1, 2, 4로 나옵니다. 16의 약수 한번 구해보면 4, 4, 그렇죠.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다 나왔잖아요. 봐봐. 공약수 어때요? 1, 2, 4. 중복되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맞아요.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숫자로 한 번 더 설명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숫자로 한 번 더. 좀 더 이번에는 그 큰 수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뭐라 할까? 잠깐만. 12 더하기 42는 54라는 수가 있다. 글씨를 좀 예쁘게 써줘야 되겠구나. 자, 그렇지. 이 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제 이거지. 12와 42의 공약수는 당연히 그렇지. 42와 54의 공약수도 돼야 되고 12와 54의 공약수도 돼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선생님이 확인시켜 줄게요. 자, 12의 약수입니다. 먼저 12의 약수. 선생님 글씨 예쁘게 쓸게요. 42의 약수, 54의 약수를 선생님이 차근차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2, 1, 12, 2, 6, 12, 3, 4. 더 이상 없죠? 자, 이렇게 총 6개입니다. 42, 약수 한번 구해볼까요? 1, 42, 2, 아따, 이거 계산을 먼 길 가야 되겠네요. 2, 21 맞죠? 3, 3, 1은 3, 4, 14. 4, 안 되고, 5 안 되고, 6, 7, 6, 7 되네요. 자, 42의 약수 다 구했습니다. 공약수 찾아볼까요? 그렇지. 1, 2, 3, 6 이렇게 있잖아요. 더 이상 공약수 있어 없어? 없죠. 자, 이렇게 12와 40의 공약수를 찾았으면 54의 약수는 찾지 않아도 10이랑 54의 약수도 공약수도 1, 2, 3, 6이고요. 40이랑 54의 공약수도 1, 2, 3, 6입니다. 계산 안 해도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의심할까 보면 54의 약수도 친절하게 찾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1, 54, 2, 2, 2, 4, 2, 7, 14, 3이, 되네요. 3, 1은 3, 3번에 24, 4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지. 6, 9, 54죠. 7, 8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54의 약수 이렇게 다 구했는데, 진짜 똑같다니까요. 봐봐요. 그렇지. 1, 2, 3 그대로 있잖아. 조복된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약수와 공약수를 모두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 문제 보여주면서 생각할 시간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은 약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 설명이 끝나면 그 말미에 여러분에게 방금 풀었던 문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수라는 말에 대한 이해, 선생님은 약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자, 이 약수라는 뜻을 한자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약자가 여러분 매질 약자입니다. 매질약. 매질약이고 이거는 이제 샘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약속. 자, 약속하자. 숙제 잘 해와. 선생님이랑 약속이야라고 할 때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매질약자인데 묶는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샘수인데 그냥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약수는 이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묶을 수 있는 수입니다. 묶을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해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주면 아까 교과서에서 얼마 했었죠? 교과서에서 그 12의 약수를 구했었죠. 자, 그렇지. 12개가 있습니다. 12가 있습니다. 자, 이 구수 12개가 있는데요. 이 12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수? 그렇지. 묶을 수 있는 수, 단 무엇이 없이. 맞아요. 남는 것 없이. 나머지가 없이 얘기가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써버렸으니까 남는 것 없이 묶을 수 있는 수를 약수라고 한다 라고 선생님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주면요, 그렇지, 12개를 묶어야 돼. 몇 개씩 묶을 수 있어요? 그렇지, 한 개씩 묶을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개별 표작 있잖아. 한 개씩 이걸 다 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은 12의 약수죠. 그리고 또 하나, 전체 통으로 하나 묶어버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12도 12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 자신의 무엇이다? 그렇다. 약수다. 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몇 개씩 묶을 수 있어요? 그렇죠. 딱 눈에 보이죠. 2개씩 묶을 수 있죠. 2개씩 묶으면 총 6묶음이 나오죠. 그래서 2개씩 묶을 수 있으니까 2도 12의 약수입니다. 또 몇 개씩 묶을 수 있어요? 맞아요. 3개씩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도 12의 약수다. 그렇지. 이번엔 몇 개? 4개씩 묶을 수도 있어요. 보면 4도 12의 약수다. 5개씩 묶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남죠. 몇 개가 남아요? 맞아요. 2개가 남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5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6. 그렇지. 6개씩 묶을 수 있나요? 그렇지. 6개씩 묶을 수 있죠. 그래서 6도 12의 약수다. 7개씩 묶을 수 있나? 아니죠. 남죠. 8개씩 묶을 수 있나요? 9개씩 묶을 수 있나요? 그렇죠. 8, 9, 10, 11 모두 다 남김없이, 남는 것 없이 묶을 수가 없죠. 그래서 1, 2, 3, 4, 6, 12가 12의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설명한 거랑 조금 다르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렇지.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12의 약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지. 남김없이, 나머지 없이 어떤 수를 묶을 수 있는 수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약수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스럽게 교과서의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게 됩니다. 남김없이 묶을 수 있단 말은 그렇지. 두 수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수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두 개씩 묶는다고 하면 몇 묶음이야? 그렇지, 6묶음이니까 이 두 수는 당연히 어때요? 그렇지, 10의 약수가 된다. 이것도 설명이 되고, 남김없이 묶으니까 어때요? 그렇지. 2로 나눈다. 2로 나누면 그렇죠. 한 묶음에 6개가 된다. 왜냐? 이미 우리가 묶을 때 나머지 없이 묶었으니까요. 그래서 2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2가 12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약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이 그 두 문제를 예로 들었었잖아요. 4 더하기 11은 16이랑 12 더하기 42는 54, 이 두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 12 더하기 42는 54, 이걸 가지고 설명하려면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4 더하기 12는 뭐 16,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4 더하기 10이니까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4 더하기 10이니까 12개 그려야 되겠네요. 1, 2, 3, 4, 5, 6. 1, 2, 3, 4, 5, 6. 자, 그림이 동그라미가 다 맞게 그려졌나요? 자, 그렇지. 자, 이 두 수의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약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그렇지. 이 두 수를 같이 묶을 수 있는 공약수를 한번 구해야 하죠. 자, 당연히 어때요? 그렇지. 1은 각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묶을 수 있죠. 그래서 4와 12의 공약수는 1.
1은 무조건 공약수다라고 하는 걸 써놓을 수 있겠죠. 자, 다음 4랑 11을 같이 묶을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딱 봐도 뭐가 있어요? 두 개씩 있죠. 2가 있죠. 자, 4는 두 개씩 두 묶음 나오죠. 자, 12는 두 개씩 묶을 수 있죠. 두 개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두 개씩 묶었습니다. 자, 그래서 4와 12의 공약수는 또 뭐다? 그렇지,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4 묶고 11을 묶었는데 더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몇 개가 묶였어요? 맞아요. 16개가 묶였죠. 16개가 몇 개로? 그렇지. 두 개씩 남김없이 묶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16과 4 또는 16과 12의 공약수가 뭐도 된다? 그렇지. 2도 된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이 4와 12의 공약수 2를 찾았으니까 또 뭐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딱 봐도 어때요? 4는 4개씩 묶을 수 있죠. 자, 12도 4개씩 묶을 수 있는지 볼까요? 그렇죠. 12도 하나, 둘, 셋, 4개씩 나누어 떨어지게 묶을 수 있네요. 그래서 4와 12의 공약수는 또 뭐예요? 4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잉?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4 따로 묶고 12 따로 묶었는데, 자, 합쳐놓고 보니까 어때요? 16개가 16이 뭐야? 4개씩 남김없이 묶였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4와 12의 공약수가 4지만 4와 16 또는 12와 16의 공약수도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반화 시켜주면 여러분 세모 더하기 네모는 동그라미에서 이 두 수의 공약수는 이 두 수 또는 요 두 수의 공약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돼요? 맞아요. 이 두 수의 공약수로 각각을 묶다 보면 그렇지, 자연스레 이 두 수의 합, 그렇죠, 전체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묶어지게 되는 부분이 묶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이 말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을 해 봅니다. 자,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이 이제 끝났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알겠는데, 이 두 수의 공약수가 이 두 수 또는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에 써먹으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몇몇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해 선생님은 이렇게 답해 주고 싶어요. 네. 거의 써먹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써먹을 일이 있어야지 뭐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수 그리고 공약수에 이런 것도 있구나, 또 김지선 선생님은 약수를 교과서랑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선에서 아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게 써먹을 게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써먹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분수를 할 때, 그 분수에서 약분을 할 때 또는 기하분수로 나타내야 될 때, 여러분이 어떤 분수가 주어졌을 때 좀 머리 아파하냐면요.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48분의 45처럼 이 분자가 굉장히 큰 경우, 분모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큰 경우에 보통 여러분들이 귀찮아한다거나 아니면 좀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뭔가를 약분을 해가지고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 계산 결과가 뭐 98분의 95처럼 굉장히 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이걸 이게 기하분수로 만들려고 했는데 더 약분이 되는지 약분이 안 되는지 이게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방금 선생님이 알려줬던 것을 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자,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모 더하기 네모 동그라미 쓸 때 세모와 네모의
공약수는 네모난 동그라미 또는 세모와 동그라미의 공약수가 된다 라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다 생각해 봤나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써먹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48에서 45를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빼야지. 48에서 45를 빼면 얼마예요? 맞아요, 3이에요. 이 말은 3 더하기 45는 48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 두 수의 공약수 또는 최대 공약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뺀 3, 이 녀석은 어때요? 공약수를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3과 45의 공약수는 45와 48의 무엇과 같아요? 맞아요. 공약수와 같아요. 그 말인즉슨 3과 45의 최대 공약수는 45와 48의 무엇이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45가 3으로 나눠지나요? 그렇죠. 45와 3의 최대 공약수는 3. 3이 공약수이자 최대 공약수네요. 자, 그러면 당연스레 이 두 친구는 분모 분자는 몇으로 나눠진다? 3으로 나눠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48을 3으로 나누면 그렇죠. 3, 1은 3, 3, 6, 18. 45를 3으로 나누면 3, 1은 4, 3, 5, 15, 16분의 15가 됐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무엇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 공약수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기하분수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때요? 그렇죠. 얼른 빼봐요. 98에서 95를 빼면 얼마예요? 그렇죠. 이거 똑같이 3이네. 자, 3이죠. 자, 그래서 3하고 95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3과 95의 공약수는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1밖에 없죠. 이 말인즉슨 뭐가 돼요? 맞아요. 98과 95는 무엇이다? 98분의 95는 무엇이다? 그렇지.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68분의 60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물론 빠르게 2로 계속 분자 분모를 나누어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얼른 빼면 얼마예요? 8이죠. 8과 60의 무엇을 찾아요? 그렇지.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뭐예요? 그렇죠. 아주 빨리 나오죠. 몇으로? 4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인즉슨 68과 60의 최대 공약수가 4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나눠주면 얼마예요? 그렇죠. 4, 2는 4, 7, 28, 4, 2는 4, 4, 50, 17분의 15고, 이건 당연히 무엇이다? 그렇죠. 최대 공약수로 나눴기 때문에 기하분수다라는 것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예요? 그렇지. 내가 계산한 것이 기하분수인지 기하분수가 아닌지 전혀 헷갈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분자가 현저히 큰 경우 약분하라고 나와도 전혀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마음에 귀찮음이라든지 마음에 떨림이라든지 해결 실수할까봐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종종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써먹어 보세요. 써먹을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급하면 그냥 어때요? 그냥 다 막 위아래 짝수면 무조건 2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가끔 써먹고 하면 좀 시간 절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나 기하분수 구할 때 이거 좀 나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시간 교과서를 넘어서 복습, 보충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한테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복습 시간에는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로 넘어가서 최소 공배수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빠르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교과서에서는 소개하지 않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했고요. 모두들 청춘을 하세요. 안녕.